중견기업 과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도연이는 대기업 본부장이에요. 솔직히 격이 맞나 싶네요. 요즘 세상에 사랑으로 결혼하나요? 집안, 재산, 학벌,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 집안이 암울하거나 인연 맺을 순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우리 가문의 격이 떨어져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고.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서유진은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고급 식기가 놓인 테이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긴장한 약혼자 이도연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 김정숙이 유진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의 부모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실, 그리고 유진이 평범한 중견기업 직원이라는 점이 어머니에게는 불만이었다.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김정숙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최신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 옷에 붙은 가격표보다 여유 없는 표정이 먼저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정중히 인사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유진이 입은 옷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백화점 브랜드 정도.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네, 어머님.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정숙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도현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어머니,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이요? 정숙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유진을 바라봤다.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도현이는 대기업 본부장이에요. 솔직히 격이 맞나 싶네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도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숙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 요즘 세상에 사랑으로 결혼하나요? 집안, 재산, 학벌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 집안이 암울하거나 인연 맺을 순 없어요. 도현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유진이가 듣고 있잖아요. 들어야지. 현실을 알아야 포기하든 노력하든 하지. 정숙은 물잔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분노, 질투, 그리고 깊은 열등감. 정숙은 자신의 가문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우리 가문의 격이 떨어져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고. 그 순간 정숙은 물잔의 물을 유진의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유진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다. 도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 세상엔 무례의 대가가 있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유진은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도현이 뒤쫓아왔지만 유진은 손을 저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도현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택시를 타고 떠났다. 차 안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님 저예요. 내일 아침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안건은 김정숙 관련 거래처 전면 재검토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유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가 아니라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골프 약속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었다. 유진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는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본부장으로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자금 대출 승인을 받는 날이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대출로 이미 사전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였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대출건이 반려됐습니다. 도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요? 사전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요. 내부 정책 변경으로 특정 계열사의 심사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은행에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모든 은행에서 그의 대출 신청이 거절됐고 심지어 기존 신용 한도까지 제한이 걸렸다. 점심시간 도현은 회사 회의실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재무팀장이 황급히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본부장님 이상합니다. 세 개 은행 모두 같은 시간에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계열사만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도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심사 기준 변경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것이었다. 그는 문득 어젯밤 상견례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유진에게 물을 끼얹던 장면. 그리고 유진이 떠나면서 했던 말. 이 세상엔 무례의 대가가 있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도현은 급히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한편 김정숙은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VIP 라운지에서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어젯밤 상견례를 자랑하고 있었다. 내가 딱 잘라 말했어.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지인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당장 집으로 오세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대출이 다 거절됐어요. 모든 은행에서요. 정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회사 프로젝트가 전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정숙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다. 그녀는 급히 백화점을 나와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현은 거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현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어제 유진 씨한테 한 짓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숙은 화가 났다. 그녀는 유진의 회사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갔다. 중견기업 건물 7층. 유진의 부서 앞에서 그녀는 소리쳤다. 서유진, 나와봐.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다. 하지만 유진은 없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님,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서유진이요. 여기 과장 아니야?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유진 과장님은 오늘 본사 회의 때문에 안 계신데요. 정숙은 분노하며 건물을 나왔다. 그녀는 유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의외로 유진이 전화를 받았다. 너 뭐 했니? 우리 도현이 대출이 왜 거절된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은행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 뿐이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가 했을 거야. 어머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무례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죠.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서유진이 단순한 직장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회사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다. 서유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사실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시작점이었고 현재 그 그룹은 대형 금융재단의 지주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유진이 그 재단의 숨은 이사장이라는 소문. 도현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다. 김정숙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다. 도현의 회사는 프로젝트 차질로 위기에 빠졌고 그녀가 자랑하던 사교 모임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이 본부장님 댁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은행에서 완전히 찍힌 것 같던데. 정숙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정숙은 유진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서유진 과장님은 본사 출장 중이십니다. 본사가 어딘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숙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기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견례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대요. 정숙은 놀랐다. 뭐? 누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텔 CCTV 영상이 유출됐나 봐요. 어머니가 유진 씨 얼굴에 물 끼얹는 장면이요. 정숙은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그 영상이 공개되면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었다. 그녀는 급히 도현에게 말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아침 한 온라인 매체에 기사가 올라왔다. 재벌가 시어머니 예비 며느리에게 갑질 모욕. 기사에는 흐릿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다. 물을 끼얹는 순간이 명확하게 보였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저게 사람이야? 며느리를 뭘로 보는 거야? 저런 사람이 상류층이라니 한심하다. 정숙은 핸드폰을 보다가 주저앉았다. 그녀의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정숙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그녀는 집 안에 숨어서 나가지 못했다. 도현은 회사에서 비상회의에 불려갔다. 임원들은 그에게 자숙기간을 권고했다. 사실상 정직이었다. 그날 저녁 한 방송국에서 유진을 인터뷰했다. 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건 자신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녀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 충분했다. 시청자들은 유진의 품격에 감탄했고 반대로 정숙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며칠 후 도현은 유진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그가 내린 곳은 7층이 아니라 최상층 회장실이었다. 도현은 당황했다. 여기가 왜?
비서가 안내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현은 회장실 문을 열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 그리고 그 앞에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권위와 자신감이 넘쳤다. 앉으세요, 도현 씨. 도현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유진 씨. 아니, 당신이 이 회사의. 네, 이사장이에요. 정확히는 이 그룹의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이죠. 도현은 머리가 하얘졌다. 유진이 계속 말했다. 저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당신을 만났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도현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요. 유진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직접 사과하셔야 해요. 그날 저녁 김정숙은 유진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정숙은 명품 드레스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요.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알겠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유진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사모재단 자료예요. 제가 인수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름 대신 청년장학재단으로 바꿨어요. 어머님의 재산은 이제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배웠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품격 있는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다. 김정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사라졌고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명품 옷장은 비워졌고 골프 회원권도 반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예전보다 평온했다. 허세와 오만을 벗어던지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정숙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일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복지관에서 청소를 도왔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게 됐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알게 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은 강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예전의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은 놀라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 씨, 어떻게 여기를? 가끔 이 공원에 와요. 생각을 정리할 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보려 하지 않았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어머님도 나름의 상처가 있으셨을 거예요. 정숙은 눈물이 났다. 유진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평생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썼고 그래서 더 남을 무시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던 것이다. 그날 끼얹은 물. 나는 내게 모욕을 준 거였는데 오히려 내가 씻겨진 것 같아.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날 끼얹은 물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맑아졌어요. 정숙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가르쳐줬어. 진짜 품격이 뭔지. 유진은 정숙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님,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의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을요. 그날 저녁 도현은 유진을 만났다. 그는 회사에서 자숙 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유진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도현 씨,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서로를 정말로 알아가야 해요.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갈게요. 제대로 처음부터. 유진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도현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몇 달 후 유진의 장학재단 개소식이 열렸다. 재단의 이름은 맑은물 장학재단. 김정숙의 사모재단을 전환한 것이었다. 개소식 리본 커팅에는 유진과 함께 정숙도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다.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꿈 많은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열정과 가능성을 봅니다. 유진의 연설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숙은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행사가 끝난 후 유진은 정숙을 찾아갔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나를 구원해줬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증오가 아니라 용서로 이어진 관계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도현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현 씨, 기억하세요? 그날 상견례에서 어머님이 제게 물을 끼얹었던 거. 미안해요, 유진 씨. 그 기억은 평생. 유진은 도현의 말을 막았다. 아니에요. 저는 그날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쁜 기억으로가 아니라 배움의 순간으로요. 도현은 유진을 바라봤다. 무엇을 배웠는데요? 물은 흐르면서 모든 걸 씻어내요. 분노도 오만도 상처도. 그날의 물이 저와 어머님, 우리 모두를 씻어낸 거예요. 도현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치유였다. 그리고 진짜 품격은 강할 때조차 상대를 짓밟지 않는 것. 유진은 그것을 증명했다. 품격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죠. 물 한 잔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무거웠다. 그리고 그 교훈은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